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떤 수조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수조 운영을 시작할 때 필요한 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방금 수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조 고르는 법, 아니 그냥 정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로 15cm 수조부터 20, 30, 45, 60, 90, 120, 150까지 다양한 수조들을 운영해봤는데요. 전 처음에 30cm 수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9년 전에요. 그때는 제가 아기 때라 돈이 없어서 작은 수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초보분들은 한 45cm 전후로 시작하시거나 요즘에는 20cm 전후로도 많이 구매 운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샵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서 판매를 유도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 다르고 목적이 다르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떤 수조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빨리 얘기해볼게요. 제가 수조를 판매했을 때 15cm에서 20cm 이 작은 수조들이 정말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조가 크면 클수록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모로 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생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봐봅시다. 생물들이 살기에 넓은 공간이 좋을까요? 좁은 공간이 좋을까요? 사람도 포함해서요. 당연히 넓은 공간이 좋겠죠. 우리도 이런 좁은 사무실에서 답답하게 일하다가 탁 트인 곳에 나가면 답답함도 좀 풀리고 기분 전환도 되잖아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들 산책 나가는 거 거의 모든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냥 대부분의 생물은 공간이 여유로울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좁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수조를 관점으로 보면 이 스트레스는 공간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 한 컵이 있다고 하고 여러분에게는 물 한 병이 있어요. 제 컵에 흙 한 컵을 담았고 여러분들 병에도 흙 한 컵을 담았습니다. 제 컵에 들어있는 건 더 이상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병에 들은 건 흙이 섞인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뭔 소리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이 많을수록 오염 정도나 속도가 더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대비 수질에 대한 스트레스, 타격 또한 생물들이 더 덜 받겠죠. 오염뿐만 아니라 환기를 시키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졌을 때 어항의 온도가 히터를 켜도 뚝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스윙 맞는다라고 합니다. 급격하게 온도가 팍 떨어져서 생물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 한 컵을 얼리는 게 빠를까요? 한 병을 얼리는 게 빠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량이 많을수록 온도를 유지하기가 유리합니다. 수조의 온도를 유지할 때나 수질의 오염, 공간적 여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큰 수조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초보니까 무조건 작은 수조를 운영해야 한다. 맞을까요? 이게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저는 귀찮아서 작은 수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가 큰 게 애들이 잔병도 없고 관리도 편하더라고. 야, 근데 너 저번에는 수초왕 작은 거 하라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연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할 메인 수조가 아니에요. 자, 15cm 수조부터 20, 30, 45, 60, 90, 120, 150 그 이상의 수조들까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저는 만약에 수초왕이나 레이아웃어왕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45cm 이상의 수조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열대어나 거북이, 대형어 이런 거를 기를 거야. 그럼 그 생물에 맞는 규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이즈를 못 고르겠어요. 작은 거를 하자니 후회할 것 같고 큰 거를 하자니 부담이고. 여러분들, 수조 사이즈가 45와 60 이 사이에서 고민된다. 60으로 가시면 됩니다. 60에서 90 고민된다? 90으로 가시면 돼요. 공간이 된다고 하면요. 일단 공간 차지하고 이동할 때 불편한 거 말고는 여러모로 큰 게 좋고요. 의도치 않은 생물의 번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민하다 작은 수조를 선택하면 후회합니다. 90%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케어 가능한 수준에서 큰 수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애초에 작은 수조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거면은 후회할 확률이 적지만, 고민을 하다가 더 작은 수조로 가는 거는 후회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하나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한 3년 전에 제가 물생활을 알려준 친구가 있었는데 아예 해보지도 않은 완전 초보 친구였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3자 수조를 추천해 줬습니다. 90cm죠. 근데 그거 너무 크고 집에서 두기에는 부담스럽다 라고 해서 30cm 수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45cm 자반 수조를 샀어요. 그리고
60cm 수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90cm 수조를 샀습니다.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머지 수조들은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중고로 다 헐값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상황 고려해서 케어 가능한 수준 내에서 큰 수조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방금 중고 하니까 떠올랐는데 나중에 장비 좋은 거 쓰고 싶은데 비싸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고로 구매할 때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없는 사이즈의 수조 50cm, 70cm 이런 수조로 하시게 되면은 보통 수조가 30cm 단위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말한 애매한 사이즈의 수조를 운영하시게 되면 수조 크기에 맞는 스펙의 용품을 구매할 때 조금 힘든 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의 수조를 내가 운영을 해야 그 스펙에 맞는 용품을 구매할 때도 매물도 많고 조금 더 수월하니 60, 90, 120 요 세 가지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굳이 끼자면 45도 추천드려요. 이게 설치할 때 조명을 예로 들자면 조정이라는 게 가능하고 설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이게 살짝 튀어나오거나 살짝 좀 모자르거나 하면 굉장히 킹받습니다. 수조 큰 거 쓰고 장비 업그레이드 할 때 좀 부담이다. 중고에서 세이브 하는 거예요. 수조를 중고로 사오기엔 좀 찝찝하잖아요. 아, 그러면 수조는 클수록 관리가 편하고 생물에게도 좋구나. 아, 45, 60 90, 120 중에 선택하면 되겠구나. 45랑 60이랑 둘 중에서 고민되네. 아, 그러면 더 큰 걸로 가면 되겠구나. 나는 60을 해야지. 그럼 우리는 수조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집안 서열 1위에 허가가 떨어지면 말이죠. 때로는 설득보다 용서가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야지가 아니라 수조 재질, 유리도 있지만 더 투명한 저철분 유리도 있고요. 디아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플라스틱, 그 종류인 아크릴도 있습니다. 일단 수조는 최대한 투명한 걸 쓰는 게 좋아요. 저는 디아망 수조를 한번 쓰고 나서는 일반 유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또 옛날에는 비쌌는데 요즘에는 가성비 뛰어난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크릴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데 유리보다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체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쿠아리움, 그 터널같이 돼 있는 수조 있잖아요. 그것도 아크릴이에요. 주로 이런 대형 수조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그런 큰 수조를 유리랑 같은 스펙으로 비교하면 훨씬 비쌉니다. 인장 강도도 더 약하고 보온성도 좀 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기스처럼 금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또 그거 없애려면 기술자 불러서 폴리싱하고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조를 팔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으면 아크릴 수조를 추천드렸을 겁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에 어항속이 잘 보이고 튼튼한 디아망 수조를 선택할 겁니다. 뭐 수족관이나 아쿠아리움 카페 이런 데 가보시면 대부분이 다 디아망 수조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디아망 수조일 수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조를 놓아야 하는데 수조를 바닥에다가 절대 놓지 마세요. 특히 마룻바닥이신 분들은 바닥 색깔이 변합니다. 가구 위에 두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수조가 물을 채우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서 수조용 받침대를 사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작은 수조라면 가구 위에 둘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수조용 받침대를 추천드려요. 높이는 70cm 정도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제일 보기 편합니다. 관리할 때도 그렇고요. 그럼 이 다이는 어떤 걸 선택하냐? 크게 두 가지로만 볼게요. 심플한 걸 좋아하고 내가 선이나 호스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냥 다 보여주고 싶다, 오픈형 다이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운영했었던 초기에 세팅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두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품이나 여과기, 사료나 이런 것도 다 숨겨서 그냥 때려 받고 싶다. 그런 수납형으로 이 도어가 달린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다이인데요. 그런 수납형 다이를 추천드립니다.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사무실에다가 수조를 놓겠다, 동선상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사를 또 가거나 하실 때 수조가 너무 크면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큰 수조 말고 성인 남자 혼자 옮길 수 있는 한 45, 한 60cm 자반에서 2자 정도 사이즈의 수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이즈를 정하고 가성비 좋은 디아망 수조를 고른 뒤 높이가 70cm인 수조 받침을 사면 됩니다. 여기까지 와보니 별거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편한 물생활을 위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